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수능 기본 문제하고 실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같이. 실제 객관식에서 제가 출제하는 것들이 이런 수능 특강하고 기본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보면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대부분 이제 개념 듣고 나면 뭐가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다,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앞쪽에 분명히 나타나요. 1, 2, 3월 달에 유독 몰려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다? 눈이 많이 오잖아. 그러면 우린 대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먼저 와요. 7, 8월에. 대부분 집중호우가 먼저 오고 나서 태풍이 붑니다. 태풍은 그래서 가을 태풍이 더 위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7월에 먼저 존재해서 8월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거는 우리가 호우, 집중호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마전선이 거치고 나면 열대야라든가 태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8, 9월에 집중이 돼 있으면 이거는 우리는 태풍이다. 물론 기상 이변에 따라서 나중에 변경되거나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이제 이것까지만 딱 정해 놓으면 사실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가번을 물어봤는데 1번에서 가는 지금 뭡니까? 지금 태풍입니다. 태풍인데 빙판길 X 서고 동저형 나오면 대부분 북서풍이거든요. 북서풍도 겨울이죠. 대부분. 그래서 나도 X 틀렸습니다. 왜? 7, 8, 9는 여름이니까 대부분. 다는 강한 바람과 강한 비를 동반하여 풍수해를 유발한다. 다는 바람 비가 아니죠. 눈이죠. X. 자, 만약에 4번인데 4번 5번 4번은 나는 다보다 이렇게 나오면 나는 다보다니까 다는 지워도 괜찮아요. 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연강순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됐어요. 자, 호우가 대설보다 영향은 당연히 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답은 4번 쉽게 또 할 수 있었던 문제다. 5번도 당연한 거예요. 다라고 했는데 다는 지금 대설이거든요. 대설이 호우보다 피해액이 많다? 여러분이 막 눈이 오면 우리 막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막 할 것 같은데 사실 단시간에 오는 비가 훨씬 피해액은 큽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것도 X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너무 쉬운 문제야, 사실. 경주 하면은 얼마 전에 뭐 했습니까? 그냥 지진. 이게 지금 지진이에요. 지진에 대한 얘기니까 사실 다른 거 읽어보면 크게 와닿는 게 없는데 내진 설계하면 지진 이거는 쉬운 문제. 왜? 초중학교 애들도 이렇게 나오면 맞출 수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2번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한 2, 30초만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는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 우리가 자주 나오는 이 현상은 뭐냐? 티벳 나오면은 오히려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중국이니까 황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황사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일명 말하는 우리가 열대야가 일어나는 열대야 현상이라든가 자, 여름에 발생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현상 자체는 심한 무더위거든요. 그래서 무더위에 대한 것들을 일찍 찰 수 있을 거예요. 왜? 여러분들 분명히 몸으로 느껴야 돼요. 기후 여기서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됐지라고 하면 비가 많이 온 후에 무더위가 찾아오거든.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긴 맑은 날이 지속되며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난다. 오케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용어로 우리가 쓰면 이거를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문제를 하나 또 풀 수 있었다. 역시나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린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도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일체저가 영하 18도까지 떨어져요. 여름에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리가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서울에서.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어가 어디야? 우리 겨울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겨울로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것들은 읽어보면 입이 아프고 수도관 동파를 막기 위해 보온 조치를 취한다. 여긴 지금 내가 수업을 할 때 여기는 좀 틀려요. 왜? 서울은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니까 수도관 동파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덜 한 거죠. 덜해. 여기도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누누이 일부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몸속으로 겪지 못했더라도 수도관이 영하 10도가 며칠간 유지가 되면 터집니다. 수도관 자체가 동파가 됩니다. 물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 배울 수 있겠다. 자, 우리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나 쉬워요. 자, 이거는 어떨 때 행동 요령이냐 딱 봤더니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잘만 배웠다면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뭐가 나오냐면 실외 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한다.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중국의 이 황사 미세먼지 피해입니다. 그럼 이거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정확한 설명이 5번에 있네요. 중국의 흙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현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에 있는 스모그가 프랑스까지 편서풍을 타고 피해를 입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자, 우린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역시나 어려웠다면 어렵고 또 쉬웠다면 쉬웠다. 식생은 대부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됐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북쪽으로 갈수록 식생은 추운 한대 지역에 있는 식생, 그리고 여기 밑에는 어디입니까? 난대 지역, 위에는 한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산이라면 산에 여기 맨 위에는 고산지대, 여기 뭐 한대, 여기는 온대, 여기 밑에는 냉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서 해발 고도에 따라서는 우리는 수직적 분포라고 하고요, 식생에.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우리는 수평적 분포다 이렇게 봅니다. 위도에 따른 수평적 분포.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식생의 수평적 분포는 위도다, 맞습니다. 수직적 분포는 해발 고도, 맞습니다. 자, 니은 남쪽에서 북쪽이면 추운 쪽이죠. 추운 쪽으로 가면 난대림부터 시작해서 냉대림 순서로 나타난다. 역시나 맞습니다. 식생의 수직적 분포를 보면 남부에서 북부로 올라가면 추워지겠죠. 냉대림이 나타나는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가 남부지방이고 여기가 북부지방이면 여기 북부에는 냉대림이 여기쯤 나타나요. 왜? 이미 아래가 추우니까. 근데 남쪽에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더 해발 고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틀린 디귿을 골라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기본 문제 7번입니다. 서울의 계절 변화에서 여름이 길어지고 있어요. 여름은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겨울도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따뜻해진다는 얘기야. 따뜻하다. 뭐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거야 지금.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가 변할 것이냐? 냉대림의 분포 면적은 축소될 것이다. 한강이 얼어버리는 거거든요. 얼어버리는 거는 감소할 것이다. 따뜻해지니까. 말라리아는 많아질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한라산의 고산식물의 하한선. 고산식물의 하한선은 자, 높아질 것이다. 이거 맞겠지. 지금 이거는 다시. 이거 맞겠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산식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니까 고산식물이 지금 1700m에 존재했다면 따뜻해지면 고산식물은 없어지거나 아니면 더 높은 해발 고도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는 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제 풀면 되겠다. 자, 토양에 대한 것들은 제가 문제를 지금 풀지 않을 겁니다. 시험에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에서 하기도 어렵고 수능에도 나오는 빈도수가 극히 좀 적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능에 만약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이제 4개 정도만 더 풀어볼 건데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은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울 수 있는 문제인데 자, 한번 봅시다. 포인트를. 경남과 전남에 원래 있는 주어진 거를 먼저 해야 돼요.
경남과 전남의 대설이나 태풍, 호우 중에서 어떤 게 피해가 큰지를 살펴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경남과 전남에서는 호우보다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이렇게 여기는 태풍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압도적으로 호우에 대한 피해액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밀집도 돼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그리고 늘 남서 기류에 의한 호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가 많이 와요. 집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호우 피해액은 실제로 경기도 여기가 호우, 집중호우의 피해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거. 그래서 강원도, 경기, 제주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그리고 거의 보지 않아도 피해의 규모가 도 단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이 정도 급으로 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압도적으로 낮은 피해액인 여기는 제주가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제주로 하고 나면 뭐가 큽니까? 여기는 태풍 피해 크죠. 제주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유일하게 모든 도 중에 대설 피해가 큰 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강원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원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여기가 강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나는 대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호우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지. 여기까지만 해결되면 다 된 거예요. 다 이제 다 찾았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이제 찾아봅시다. 가는 호우예요. 집중호우는 열대저기압 태풍이죠. 다는 장마전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왜? 다는 태풍인데 장마전선 호우죠. 장마전선 호우 둘이 거꾸로 써놨어. 1,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는 나는 가보다 그럼 나죠. 나. 대설이지. 대설은 연 강수량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겠죠. 호우가 더 크겠지. B의 해안 지역은 강원도입니다. 나의 A의 해안 지역보다 경기도보다 북동기류 맞죠. 북동기류 유입 시 뭐가 발생합니까? 눈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이 다 돼갈 때 추울 때 북동기류가 넘어오면서 많은 눈을 내린다 그래서 어디에 대관령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선택했으면 쉽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A는 C보다 영향권에 먼저 든다 그랬는데 A는 경기도고요. C는 제주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태풍 올 때 뉴스 한 번이라도 봤으면 누가 먼저 와요. 항상 태풍 올 때 제주도부터 피해 규모를 보고 내륙으로 관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자, 2번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는 북부지방, 여기는 남부지방에 한해서 그리고 남부지방 중에서도 어디야? 내륙지방의 열대야 지수, 열대야 지수가 강하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결빙이겠죠. 0도씨 이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축구 덕후예요. 자, 기억은 수도관 동파라 그랬으니까 수도관 동파는 어디에 연결됩니까? 여기에 연결되면 되겠죠. 집중호우는 상관이 없고요. 냉방 수요 될 수 있겠죠. 열대야 집중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답은 2번입니다.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역시나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것도 역시나 어렵지 않은데 뭐냐면 서쪽에 피해액이 몰려 있어요. 뭐에 의해서? 우리는 편서풍, 남서기류에 의해서 넘어옵니다. 어디에서? 중국에서 뭐가? 황사가 넘어. 자, 지도에서도 볼 수 있지만 3월달, 4월달, 5월달에 집중되는 거는 중국의 황사다. 그럼 황사하면 여기는 뭐 한 번에 나오죠. 항공교통장애나 기기 오작동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너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왼쪽에 집중되는 피해액을 가지고 월별만 맞추면 황사 미세먼지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왜? 지금 겨울철에도 원래 서풍이 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릴 때 보면 서쪽에서 대륙에서 매트한 공기가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감기 가장 많이 걸리는 때입니다. 조심해야죠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마지막 4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4번에는 사과 재배 적지입니다. 사과는 추운 곳에서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북쪽 지역에 많습니다. 여기 뭐 안동이나 문경이나 여기 사과 유명하죠. 이건 지리산 때문에 그래요. 해발고도 때문에. 그 역시나 여기 해발고도. 그리고 여기는 너무 그거기 때문에 평지가 없어서 흰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냥 산 꼭대기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과 재배 적지입니다. 근데 사과 재배 적지가 여기로 완전히 한정돼서 적어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구 온난화 때문이죠.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따뜻해진다 써야지. 뭐냐? 무상일수가 길다. 맞죠? 자, 무상일수가 2030년의 상대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상일수는 길어집니다. 작물 재배 일수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꽃의 개화 시기는 빨라지겠죠. 더워지니까. 봄꽃이니까. 봄이 빨리 온다는 얘기예요. 따뜻해지니까. 난데림 분포 면적은 넓어지겠죠.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니까 우리 난데림이 과거에는 우리 지금 남해에 있는 지역까지가 최한계였다면 이제 한참 올라가서 뭐 경주 일대까지도 난데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유자가 자랄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열대와 열대일의 발생일수가 많아지겠죠. 더우니까 많아져야지.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기억 디귿을 2번을 골라주면 아주 잘 풀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숙제로 이미 요거를 제출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풀 때 요렇게 내가 말해준 것처럼 12문제를 풀었다면 아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후 파트에서는 어려움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 3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기후에서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촌락부터 도시까지 이런 문제를 같이 풀어 갑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